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숭숭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들끓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른바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경찰을 질타를 한 결과인데, 자, 현직 경찰관 이야기 한번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와 인터뷰를 가졌던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 지구대장 유근찬 경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어제 김창룡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셨다고 하던데 어떤 네. 이유로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은 뭐 뒤숭숭하다 못해 매우 좀 곤란하거든요, 내부는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장 뭐 경관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 협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지금 여러 번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건 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잠깐만 경감님 잠깐만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상당히 좀 너무 안 좋아서요. 예, 저희가 예. 끊고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볼게요. 일단 좀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좀 통화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뭐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좀 쌓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직 경찰들이 계속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1인 시위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김창룡 현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좀 그 분위기와 배경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류근창 경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유근차입니다. 예. 상당히 깨끗하네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유근차입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경찰 자존심이 지금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지휘관들은 안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운함과 그래도 지금 뭐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시기에 좀 용퇴를 하시면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참 죄송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바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임기가 7월 23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경감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이제 그 사퇴의 항의의 내용을 담으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 뭐 임기는 한 달 남았지만 사실 뭐 7월 초나 6월 말 되면은 내정자가 발표가 되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모든 그 힘은 내정자한테 쏠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서가 이 내부망에 이제 그 치안감 인사에 이제 그 댓글이 달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잇따라 삭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그 사실이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치안감이 인사가 발령이 나면은 그 다른 뭐 경찰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하하고 영전을 축하합니다.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러겠죠. 예. 예, 그런데 그 댓글을 뭐 작성을 하고 그 삭제시켜 버려요. 아니 축하 댓글을 왜 삭제를 해요? 항의의 표시죠. 아 항의의 표시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뭐 침묵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침묵으로 댓글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댓글을 삭제하고 이러는 게 경찰 지휘부가 그냥 뭐 이른바 찍어 누르면서 삭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항의 차원에서 이게 지금 삭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예. 아니 축하 댓글을 누가 그걸 지우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다고 써요 또 댓글은. 아 올렸다가 또 본인이 스스로? 예. 일종의 그럼 하나 이것도 시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시위죠. 시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불거진 현안이 이른바 그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경감님은?
이거는 매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저보다 엄청 오래 하신 그 선배님들한테 여쭤봐도 이런 경우 처음이래요. 거기다가 또 이제 대통령께서 국기 문란까지 언급하시면서 매우 강한 질책을 하셨죠. 예. 저는 되게 답답해요. 이게 과연 경찰이 잘못을 했을까? 예,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더욱 더 뭐 혼란스럽고 당황하는 것이죠. 뭐 일부 언론은 이걸 뭐 이제 경찰 길들이기 내지 군기 잡기 차원으로 그러니까 바라보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감님은? 길들이기라는 뭐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벌 주는 건 맞다고 봐요. 벌 주는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인사발령을 한밤에 했잖아요. 근데 한밤에 해놓고 그 다음날 가래 발령 부인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옆 동네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밤에 짐을 싸야 되고, 예. 잠도 못 자고 바로 또 부임주로 가야 돼요. 이건 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사 발령 나신 그분이 혼자 짐 싸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다 싸주는 거죠. 그럼 그 직원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다 가족이 있는데. 그러면 야반 도주가 아니라 야반 이동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동료들하고 인사할 기회도 안 줬잖아요. 너무 매정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벌주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벌 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벌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말 잘 들으라고요. 아니 당연하죠. 누가 이제 부모님이 애 벌 주는 게 말 잘 들으라고 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일전에 이제 그 경찰국 설치 문제 때문에 우리 경감님 모시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최종적으로 권고안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권고안 내용 뭐 지원 조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 뭐 지원 조직보다는 저는 이제 뭐 자갑적으로 보이고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지고 그 암울한 시대를 거쳐가지고 91년 국회 합의를 거쳐 이제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는 그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현직 경찰이 행안부에 파견 나가서 그 치안 정책관 실인가 있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연락병 차원이죠. 아, 연락관 정도인데. 예.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뭐 물어볼 수 있고 치안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 모르는데 그거는 이것을 이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예, 정책관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거는 이제 어찌 본다면 그 정치적 논란,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도 이거를 그 신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나 행안부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요. 네.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하면요.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맞게 또다시 바뀌어야 돼요. 네. 국회에서 한다면은 최소한 뭐 국회의원님들은 이제 국민의 대표니까 예, 어떤 합의에 의해 가지고 또 연구에 의해 가지고 바뀌게 되겠죠. 네. 근데 부령이나 대통령령은 그분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청 법에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또한 인사에 대한 개입, 그리고 감찰, 심지어는 인사 평정 문제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게 돼 있고 그거를 엄연히 법으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찰 지휘부의 어떤 대응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죠? 왜냐하면은 침묵 완전 님의 침묵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일선에 근무하는 하위 계급 경감인 제가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저보다 계급도 많이 높고 많이 배우고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청취자분들도 그래도 좀 잘 안 해. 근데
이렇게 미숙한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왜 당당하게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일 열심히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휘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위직들은 거의 뭐 전쟁 같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작전 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어요. 예. 저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마 전에 치안장관 인사했었고 요번에 치안감 인사했었고 이제 또 이제 뭐 한 달 뒤면은 이제 그 경찰청장도 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경찰 수뇌부가 이제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로 다 채워지는데 그러면 더 대응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때 대부분 알겠지만은 대응을 지금 나가는데 그때는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17일인가 그때 그 뭐 이 그 회의를 열어 가지고 법적 대응 방안 이런 걸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 경감님도 뉴스 보셨죠? 예, 뉴스를 봤어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법적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글쎄요. 근데 그분들끼리 뭐 문 닫아놓고 하신 말씀이라 가지고 네. 언론 보도에 나온 얘기가 정확히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법적 대응 방안이라 본다면은 이거를 뭐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대하는 이런 것까지도 뭐 얘기한 거 아니냐? 언론은 일단 좀 그렇게 분석을 하긴 하던데. 글쎄요. 권한쟁의보다는 차라리 국회에서 아예 그냥 입법으로 행안부 장관은 시한 사무를 할 수 없다. 라고 못 박아주시면은 제일 편하죠. 아, 그렇게 아예 모법을 더 확실하게 이제 바꾸는 게 낫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법으로 해야 되죠. 잠깐만 그러면은 시간만 낭비되고 갈등만 심해지거든요. 네. 아무튼 참 그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경찰관들이 335 모여서 요즘 이런 그 경찰 돌아가는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많이 하고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 계속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요. 네. 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제가 그래요? 며칠 전에 이제 뭐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했는데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요새 경찰 뭐 하냐고. 예, 가만히 보고 있어요 하면서 예, 특히 이 경남 나산 이 지역은 좀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분들도 걱정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 아, 시민분들이 오히려 먼저? 그럼요. 왜냐하면 검찰하고 경찰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시민분들 전체 한 1% 정도가 검찰청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일하실 때 살면서 또 가시는 부분이. 물론 그렇지. 예,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하시면서 경찰관 보잖아요. 예, 또 급하면 112 신고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경찰관들에 대한 뉴스가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민들은 검찰발 뉴스보다 경찰발 뉴스를 더 궁금해 하실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현직 경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다시 권력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그래서 경찰이 이미지가 나빠진다라는 이런 차원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활동을 하거나 뭘 하는데 아 이게 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혹시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순찰하는 분들은 열심히 순찰하고 수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저희도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성취하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승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누구의 개입받지 않고요. 예. 근데 그 자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진행자님 이건 좀 미묘하지만요. 약간의 어떤 경찰 가치관이라 할까요? 일반 회사원도 일하면서 어떤 느끼는 가치, 소속감. 그렇죠. 이게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요.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일종의 그것도 이제 자존감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도 느껴요. 아, 경찰이 좀 변했다 하고. 예. 시민들한테 잘하는 조직이 돼서 또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아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은데
그분들한테 잘 보이기보다는 행안부 장관 한 분한테 잘 보이는 게 되게 출세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 예. 세상에 승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제복을 입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 하나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 예,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자부심이 흔들리면은 예, 일도 그렇죠.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좀 전달이 된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 지구대장을 맡고 있는 류근창 경감과 함께했습니다.